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도 우리 불바보 애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7쪽에 남양 해충국사 부분입니다. 남양 해충국사 세 번 부르니 세 번 대답하다. 남양 해충국사가 하루는 시자를 부르니 시자가 대답하였다. 이처럼 세 번 부르고 시자는 세 번 대답하였다. 해충국사 말씀하였다. 장차 내가 그대를 저버린다고 생각하였는데 도리어 그대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자, 그러면 남양 해충국사는 어떤 분인지 강설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남양 해충국사는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육조 해능 스님을 따라 배우고 그의 법을 이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입족하신 후 여러 산에 머물렀는데 오령의 나부산과 사명의 천목산을 거쳐 남양의 백예산 당자곡에 들어가 40여 년을 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상월 2년에 숙종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조칙을 내려 서울로 불러 스승의 예로 맞이하려 하였으나 끝내 가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하여 당나라의 현종과 숙종과 대종의 세 임금에게 더욱 두터운 기회를 받았으나 항상 단박한 본성은 그대로 천연자연을 즐겼다. 오랜 훗날까지 수행자로서의 고고한 모범을 보인 분으로는 해충국사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충국사는 청원행사 선사와 남아회양 선사와 하택신해 선사와 영가 현각 선사와 함께 해능 문화의 5대 종장으로 추앙받았다. 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시자를 세 번을 부르고 세 번을 답했는데 왜 해충국사는 뭐라 했냐면 장차 내가 그대를 저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즉 해충국사가 시자를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대가 나를 저버리는 거. 오늘 보니 시자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버린다. 버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선의 입장에서 보면 해충국사가 전에는 시자가 해충국사의 눈에 비친 반야의 모습이었던 거죠. 국사는 이미 반야를 깨달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반야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버린다는 뜻은 뭐냐요? 무슨 말인가? 실제로 시자의 개성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해충국사의 마음에 비춰진, 즉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모습임을 그대로 항상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를 버렸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 시자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시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전에는 시자가 스승이요, 해충국사요 이렇게 해서 항상 존경하고 스승으로서 모셨는데 오늘 말하는 걸 보니까 이미 견처 지어자산을 깨달아서 역시 환영으로 반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야는 뭐죠? 실체하자는 환영이니 어제까지도 실체한다고 여겼던 사람이 오늘 보니 환영이니 실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내용이 뭐냐? 살불 살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죽이라 하니까 가서 우리가 뭐 실제로 해야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부처에게 의지하면 그 부처는 실체하는 부처가 아님을 알아서 그 마음이 허상임을 깨닫고, 조사가 떠오르면 조사도 허상임을 깨닫고, 스승이 떠오르면 스승이 허상임을 그대로 인지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스승과 제자 간에 서로 법과량을 통해서 인정하는, 인가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남양 해충국사가 하루는 시자를 부르니 시자가 대답하였다. 이처럼 세 번 부르고 시자는 세 번 대답하였다. 해충국사가 말씀하였다. 장차 내가 그대를 저버린다고 생각하였는데 도리어 그대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하는 겁니다. 즉 깨달음을 인가한 거죠. 만약 보통 시자 같으면 어떨까요? 한번 시자야 부르면 예. 그리고 또 시자야 그러면
무슨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든지 아니 왜 자꾸 부르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스승을 직접 반야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체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반야의 눈으로 보니 마음의 허상이니 어때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서 그대로 인연에 화합을 해준 거죠. 부르는 대로 그냥 답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삼남만상을 볼 때 진여자성은 비추는 대로 그대로 빛을 비춰주기만 하지 그것을 분별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선택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해충국사의 법어 중에서 직지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면 스승이 부르니 시자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평범한 일이다. 3번 부름으로 3번 대답하였다. 아마 100번을 불렀다면 시자는 100번 대답했을 것이다. 그런데 스승은 내가 너를 배반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였구나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너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였는데 내가 나를 가르치는구나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후대 선사들이 평을 했습니다. 평을 한번 잠깐 볼까요? 투자청 선사 개송으로 말하였다. 국사가 시자를 부리니 중요한 말씀 무시하지 못하리라. 그의 귀가 먹지도 않았고 자기 또한 망신을 씻을 길 없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투자청이라는 선사가 이 남왕 해충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 것에 대해서 평을 했는데 국사가 시자를 부르니 중요한 말씀을 무시하지 못하라. 즉 부르는 그 자체를 무시할 수 없죠. 스승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그 시자의 귀가 먹지도 않았고 자기 또한 망신 씻을 길 없다. 이 말은 귀가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3번의 답을 그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귀가 먹지도 않았다는 말은 그 듣고 보고 아는 그 주인의 자성이 그대로 역력하다는 거죠. 또 그 눈으로 보니 그렇게 부른 국사가 망신, 여기서 망신이 뭘까요? 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몸을 왜 잃어버렸겠어요? 반야인이 시자의 눈에는 분명한 반야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 망신을 했죠. 그래서 망신 씻을 길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또 259쪽 그 밑에 보면 본용수 선사가 개성으로 말했다. 국사가 3번 부르고 시자가 3번 대답하였네. 2개의 구멍 없는 무쇠망치라서 곁에서 보기에도 질식하겠다. 피차의 불편한 관계건을 고금을 통해 뉘라서 믿을 것인가. 서로가 서로를 겨루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자도 시자 나름대로 그 깨달음의 견처를 그대로 보이고 있고 또 해충국사도 국사 나름대로 견처를 그대로 보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구멍 없는 망치라 했어요. 자, 무쇠망치. 이 무쇠망치가 어때요? 구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루를 달아서. 그런데 구멍이 없는 망치란 무슨 말이냐? 쓸모없는 망치란 뜻이에요. 구멍이 없이 쓸모가 없죠. 그럼 왜 그럴까요? 사실은 둘 다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르는 거나 시자가 3번 답을 한 거나 자성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 불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이 뻔히 서로 알면서도 서로 자성을 통해서 그대로 보고 알면서도 그리 하고 있으니 옆에서 보니 깝깝해서 마치 죽을 맛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숨이 막힐 정도다. 우리 갑갑하면 그러죠. 막 도저히 깝깝해서 어찌할 수가 없더라. 답답해 죽겠다. 이런 이야기로 평을 한 겁니다. 자, 황룡남 선사가 개송으로 말했다. 국사가 3번 시자를 부르니 풀밭을 치는 뜻은 뱀을 놀라게 함일세. 시냇가 푸른 소나무 밑에 천년 묵은 복룡이 있는지 뉘라서 알리. 국사가 3번 시자를 부르는 것은 풀밭을 치는 뜻은 타초경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치면은 뱀이 놀라서 나오거든요. 즉 풀을 치는 이유는 풀을 건드리려는 게 아니라 뱀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죠. 즉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 것은 답을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시자의 견처를 보고자 함이죠. 그래서 여기서 국사가 3번 시자를 부리니 풀밭을 치는 뜻은 뱀을 놀라게 함일세. 시냇가 푸른 소나무 밑에 천년 묵은 복룡이 있는지 뉘어서 알리.
그 시냇가의 푸른 나무 밑에는 천년묵은 복령, 바로 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성이 그 밑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즉 시자와 국사가 서로 답을 주고받는 것, 부르고 답하고 부르고 답하고 부르고 답한 것은 타초경상, 풀을 받을 쳐서 뱀을 드러내게 함인데, 그 내면에는 푸른 소나무는 여기서는 뭘 말할까요? 두 분의 선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해천국사의 깨달음의 눈푸른 그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고요. 또 한 분은 그 시자죠. 그 두 분의 말 속에는 진여자성의 깨달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것은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뉘라서 알겠는가, 이렇게 평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해인신 선사가 개성으로 말했다. 늙으신 남양의 큰 선지식이 한가로이 강가에 낚시를 들여왔네. 밤은 깊고 물은 차가워서 고기가 물지 않으니 빈배에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가네. 자, 이 말이 이 개성에도 나오거든요. 자, 이 무슨 말일까요? 늙으신 남해의 큰 선지식, 바로 해충국사입니다. 해충국사가 한가로이 낚시를 들여왔다. 이 낚시의 목적이 뭐죠?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거죠. 선지식이 하는 모든 언행은 중생들로 하여금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을 낚아서 이 생사 고해를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길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들여왔는데 이미 그 뜻을 고기가 아는 거예요. 안 물어. 그래서 뭐라 했냐면 밤은 깊고 물은 차가워서 고기가 물지 않으니, 차다는 말은 뭐죠? 이미 그 시자가 번뇌망상이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지 않으니 빈배에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오네. 그 텅 빈 배가 뭐죠? 진여자성에 비춰진 이 삼라만상, 또 지금 여기에서는 시자와 국사와의 서로의 문답입니다. 본래는 필요 없는, 빈배니까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건데 일부러 한 거죠. 짐짓. 그것에 달빛, 깨달음의 그 지혜 광명만 가득히 실었다, 이런 의미로 한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볼까요? 범진일 선사가 개성어로 말하였다. 봉황새가 새끼를 부르면 새끼가 대꾸하니 맑은 소리 역력하여 저절로 오리네. 어디가 서로 져버린 곳이란 말인가. 평제속 공연이 파도를 일으켰네. 봉황새가 어미 봉황새는 해충국사요, 새끼 봉황새는 시자죠. 봉황새가 새끼를 꾸룩꾸룩하고 부르니 새끼도 답을 꾸룩꾸룩 한 거죠. 그 봉황의 말이라는 거죠. 그 어미든 새끼든 그 울음은 바로 봉황의 울음이란 뜻이죠. 봉황이 뭘까요? 깨달음 얻은 성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언어나 행위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모습을 견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서로 져버린 곳이란 말인가. 서로 져버렸다. 무슨 말이죠? 해충국사께서 전에는 내가 너를 저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네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즉 서로가 견처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어느 곳을 저버린 곳이란 말인가. 평제도 공원이 파도 일으켰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애초부터 반야였지. 해충국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제자가 깨달음을 얻으니 그때도 반야가 아니고 처음부터 반야였죠. 처음부터 자성이었고 그대로가 바로 반야였던 거죠. 근데 몰랐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 평지풍파. 이 땅이 평평해 육지에서 무슨 파도가 일어나겠습니까? 즉 그마저도 쓸데없는 소리다. 이 내용조차도 하등에 필요 없는 공연이 평지풍파, 있지도 않는 걸 만들어낸 평지풍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그 뒤에도 여러 스님들께서 이 화두에 대해서 평을 했습니다. 이 공안은 아주 유명한 공안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듣고 그럼 여러 번 스스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